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 민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혼당한 삶에 익숙해진 그는 집에 돌아오면 보통 간단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민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이 들었고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은 후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무 이상이 없는 듯 보여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민혁은 TV를 켜고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TV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TV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는 마치 사람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TV 소리를 줄여보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민혁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소리의 근원지는 침실 쪽인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을 때 침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바로 옆에서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혁은 불을 켜고 방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방 안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속삭임은 계속해서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다음날 직장에서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던 민혁은 어젯밤 이를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민혁에게 그 지역에 얽힌 소문을 전해주었다. 과거 그 아파트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지쳐갔다. 속삭임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고 민혁은 점점 더 잠을 설쳤다. 어느 날 밤 절망감에 빠진 그는 결국 속삭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민혁은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핸드폰의 플래시를 켠 채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었다. 속삭임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두드리듯이 그를 이끌었다. 목소리를 따라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의 창고였다. 이상하게도 창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민혁은 망설였지만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문을 밀어 완전히 열었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와 버려진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놀라움에 몸이 굳어졌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수년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그의 모습과 닮아있는 오래된 인형이었다. 그 순간 창고의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민혁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그 후로도 그 창고에 다시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도 민혁의 집에서는 종종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다. 그렇지만 이따금씩 꿈속에서 들려오던 그 속삭임은 여전히 그의 뇌리 속에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민혁은 새로운 집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날의 공포를 마음속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의 경험담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공포썰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둠 속의 방문자입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인 지훈이 겪은 기묘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지훈은 서울의 한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이면 녹록한 습기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가까운 곳이라 위치가 좋아 지우는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야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길거리는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고 거리를 비추던 가로등은 깜빡거리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지우는 얼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역시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그는 일단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서야 그 불길한 느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잠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방 한 구석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어디선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약간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혹시나 문고리가 헐거워졌나 생각하고 다시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고 금세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그는 모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눈을 떴는데 문제는 모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의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우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 불이 켜졌습니다. 눈앞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형체가 있었던 곳에 옷걸이가 있고 그 위에 걸려있던 코트가 바람에 살짝 움직였던 것뿐이라는 것을 잠시 착각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지우는 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마치 누군가 뒤적거리기라도 한 듯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설마 잠자는 동안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우는 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했고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놀랍게도 새벽 3시쯤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한참 후에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며 녹화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우의 코트를 만지작거리며 방 안을 기웃거리다가 마치 못 찾은 무언가가 있다는 듯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낯선 열쇠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열쇠는 방금 본 사람이 만지작거린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이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열쇠는 건물 관리인에게 건네주고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 문은 어디로 이어진 열쇠였을까요? 그 이후로 그 열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훈에게는 그날 밤의 기억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서운 가능성이 우리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어떻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여러분도 밤에 혼자 있을 때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신촌의 어느 고시원의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긴 편이며 디테일이 풍부하여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 서울 신촌의 한 고시원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민수는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지내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수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찜찜한 기분을 안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관리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방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방 안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가던 민수는 결국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를 뒤지던 친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시원은 과거에 의문의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특히 민수가 묵는 방에서 한 여학생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는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해당 방에는 아무도 지내지 않았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민수는 당장 방을 옮기고 싶었지만 사정상 당장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친구는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고 여학생의 죽음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전하며 고시원을 떠날 때까지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혼자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고 점점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에 있던 책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책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민수는 견디지 못하고 방을 나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수는 급히 방을 옮겼고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운 친척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종종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고시원은 이후로도 빈 방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담이 올라오곤 합니다. 덕분에 신촌의 어느 고시원은 한국 인터넷 공포썰 중 하나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포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